자, 리딩 더 바디. 이제 몸에서 나타난 장기의 문제. 사실은 제 필살기가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문제죠.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게 건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 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러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는 폴라이프는 트랜스퍼 팩터는 전문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가격 경쟁력으로 상대하는, 우리는 5,000원짜리야 3,000원짜리야 뭐 니들은 얼마짜리야 이렇게 막 그 가격으로 상대하는 업계에서 트랜스퍼 팩터라는 그 블루오션에 관련된 아이템이 있다는 건 제가 강조하자는 시장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걸 찾는 사람들의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나테크나 도테라나 다른 회사에 없는 것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것만 찾는 그 매니아들이 있고, 네트워크 다단계니 네트워크니 막 이런 그 논쟁이 거의 없어요. 왜? 자기가 필요해서 먹는 거니까. 피부샵을 하시는 저희 파트너 한 분도 얼마 전에 목사님을 관리를 했어요. 파킨슨도 있으시고 뭐 좀 몸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요렇게 관리를 해서 스케줄을 이렇게 짜는 거죠. 짜는데 관리하는 동안에 제가 반드시 드셨으면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예전에는 한국에 들어오질 않아서 아마존에 가서 개인적으로 직구를 했었어야 되는 제품인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려가지고 굉장히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라이트 스타트하고 TF 콜하고 바이오 이 세 가지를 제가 관리하는 동안에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먹어야죠. 그래서 그분 제품 구입해가지고요 보냈어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런 것들이 그분의 머릿속에 걸렸냐?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사업을 하자고 그랬어. 내가 소비자 가격을 받자고 했어. 이 제품이 꼭 목사님한테 필요한데 본인이 회원 가입해서 오토십 가격으로 구입해서 드십시오. 시중 가격보다 10% 싼 가격이니까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분한테 이득을 취한다는 그런 믿음이 단 한 개라도 있어요? 없죠. 우리가 뭘 간과하냐면 내가 잘못됐다고 그 열등감이 생겨요. 이게 다단계라도 내가 왜 하필이면 너무 다단계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저런 수모를 당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딴 얘기는 좀 할게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유형의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생긴 모습.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성 스타일은 안 물어봐도 돼. 내 조광준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못생긴 여자예요. 못생긴 여자 싫어해요.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축구 얘기, 군대 얘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죠. 그런데 남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1등, 2등, 3등이 다 똑같아요. 못생긴 여자가 하는 얘기. 못생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싫어. 그 못생긴 거 남자가 참았다, 그건 다 참은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스타일 중에 1등, 2등, 3등이 뭐냐면 키 작은 남자, 대머리, 안경 쓴 남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대머리와 키 작은 남자는 1등, 2등을 다 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성분들 계시니까 왜 싫어해요? 그분들을? 키가 작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싫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니까. 대머리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열등감이 싫은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자가 키가 커요. 남자가 키가 작아요. 잘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널목을 건너가려고 신호대기를 서 있는데, 이 건널목 그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살짝 졌잖아요. 도로하고 빗물 빠지라고. 남자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여자 뒤로 오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헤어졌대요. 그 열등감. 남자가 키가 작아도요, 매사에 자신 있고 당당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남자 그런 것들이 여자 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머리 전혀 거의 막 더 멋있어 보여.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 막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남자가 당당하면, 능력 있고 당당하면. 예. 근데 대머리고 키가 작다고 그래서 그 열등감에 쩔어 있으면 여자는 그걸 못 견뎌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아요.
사업 잘 되면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뭐 지사장님 너무 잘생겼어요. 폴라이프에 뼈를 묻을 거예요. 이러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놈의 회사가 개판이고 이놈의 그룹이 거지 같고 스폰서도 막 저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대하는 온도가 일정하셔야 돼. 등락폭이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떤 사람도 투자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하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내 사업과 내 스폰서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내 사업과 내 그룹과 뭐가 상관이 있고 회사가 왜 저러고 저 모양이고 뭐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 난 내가 길 바쁜데. 나는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 그때의 그 사람의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쓸데없는 그 열등감에 저도 몇 년을 안에서 헤맸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빅비즈니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지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시간에 대한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야, 세상 어떤 거를 봐도 이 사업만큼 대단한 사업이 없다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파수처 당당한 자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이 리딩 더 바디, 이 몸을 사람을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바꿔줄 거예요. 아저씨 약장서로 생각하고 처음에 아저씨 부르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적용을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또 꼭 이걸 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꼭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냥 왜냐면 그 이후로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한국 책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생긴 대로 병이 온다. 뭐 이런 그 형상의학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또 이게 절판됐어요. 자, 왜 리딩 바디를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방산시장, 경동시장 뭐 이런 데 가서 전단지를 돌려본 경험이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우락부락 산적같이 생긴 사람들하고 막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이 벌게요. 아침에도 뻘겋고 점심에도 뻘겋고 월요일 날에도 뻘겋고 토요일 날도 벌게요. 이 사람 술을 마시나? 계속? 이게 뭐지? 이제 몰랐을 땐 그러죠. 그런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얼굴이 불구스름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얼굴이 붉어요. 꼭 산적같이 생긴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요. 마른 사람들은 얼굴이 붉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리딩 바디에 나오지만 그렇게 뼈 굵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막 턱수염 나고 막 웃어도 막 콧구멍 막 500원짜리 동전 쑥쑥 들어가고 막 땀구멍도 막 연필심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악당.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요. 왜? 몸이 뜨겁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얄쌍하고 미소년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뜨거운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 사람들한테 암 얘기하면 별로예요. 대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얼굴이 뜨겁고 붉고 이런 사람들, 심혈관 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 심근경색, 심장에 관련된 이런 병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쪽이야. 반대로 얼굴 하얗고 뭐 저처럼 이렇게 미소년이고 이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별로 그거 없어요. 뭐예요? 암. 몸이 차잖아요. 몸이 차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내가 암에 안 걸렸더라도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져야 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고 막 당뇨가 걸려 있는데 막 계속 암 얘기만 해. 못 읽어가지고 암이 사망 1위고요. 우리 집안에 암이 없는데. 근데 이게 심혈관 쪽 얘기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 아버지, 뭐 우리 뭐 형제 막 이게 이 대화의 그 폭이 확장이 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얘가 뭘 좀 아네. 그러니까 얼굴이 붉은 사람한테
혈압이 있으시군요. 딱 이래버리면 마음이 열렸던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혹시 근래에 혈압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경우 몇 번 봤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아니 한번 마음의 문을 여니까요. 자기 그 인생 스토리를 다 얘기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딱 쳐줬더니 그분이 입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돗자리 깔아도 되겠대요. 왜요? 그랬대. 어쩌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냐. 저희가 지금까지 2시간을 불어놓고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딩 바디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외워도 되고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저게 메델피짜리 이런 거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거 바로 알아봐요, 사람이. 예. 저는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그거죠. 내가 폴라이프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선택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나를 컨택한 게 폴라이프지 내가 폴라이프를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의사가 팔아야지 왜 내가 팔어,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됐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심정은 이분들이 세상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해서 그 벌로 암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착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할 말 안 하고 그냥 뭐 나만 그냥 참고 있으면 되지 뭐. 몸이 그걸 못 참는단 말이야. 몸이 그건 반드시 복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폴라이프 사업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세상 천지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일이 돼버렸어요. 제품 나가고 안 나가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부담스럽게. 어떻게 좀 구입하실래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요. 그건 이 리딩 바디를 배우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게 된, 뭐라고 딱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느꼈던 그 감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들을 많이 만났을 때 이 얘기가 그 얘기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노래처럼 불렀던 말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조광유 사장님도 뭐 이전 사장님 만났을 때 딱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다. 그거 정말 멋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사람을 이제 좀 감성적인 건 빼고 무자비하게 한번 분해를 해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60%의 수분, 그리고 한 숟가락의 유황, 그리고 2200개비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 화장실만한 창고를 칠할 수 있는 석회, 비누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뭐 한 70개 만들 거예요. 비만 때문에. 비누 7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7.6cm짜리 못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연필 9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 그리고 21g의 영혼. 잴 수도 달 수도 없다고 되어 있지만 과학자가 밝혀냈죠. 자기 와이프가 이제 곧 임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궁금했어요. 영혼이 무게가 있을까?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저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망했을 때와 사망하기 전에 과학자라는 그 숙명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걸 실험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망을 했을 때
정확하게 21g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21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그게 이제 뜻하는 게 영혼의 무게입니다. 영혼의 무게. 뭐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칠정. 이 세상의 모든 병은 7가지의 감정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게 동의학에서 얘기하는 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암에 걸린 사람이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딱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암이 나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 한다. 그물을 지나가는 뭐 바람처럼 그렇게 뭐 그렇게 관조를 하게 되잖아요. 나를 나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남인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랑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그 병이 낫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동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이 있지만 기쁠 희, 이것 때문에 심장에 굉장한 무리가 갑니다. 왜 이런 분들 있죠. 한번 마이스토리 한번 해보세요. 뭐 자기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웃기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웃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있어요. 아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해야 될지 제가 뭐 이런 뭐지 뭐 혼자 이렇게 웃고 왜 저러지? 웃음에 그분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말이 자꾸 계속 어눌한 말이 나와가지고 이거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 했었죠. 혀가 꼬이잖아요. 이게 심장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돼. 잘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심장은 혀는 심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하다. 심장입니다. 이 사람 웃지 말아야 될 때 웃네. 웃음이 해프네. 그러면 심장입니다. 희노우사 비공경인데 노할 노자죠. 분노는 간을 쳐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밥상 뒤집어 엎는 남편이 간경화로 죽어요. 분노와 짜증은 달라요. 짜증은 그 화살이 나한테 있는 거야. 아우 오늘 또 잤어. 나는 왜 이렇게, 화살이 저한테 있는 거야. 분노는 그 화살이 남한테 있어요. 그놈의 화장실에 슬리퍼를 세워놓으라고 내가 20년째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지나갈 때 자기 신발 밟고 지나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 분노가 어느 때 가장 예민해지냐면 잠을 잘 못 잤을 때 예민해져요. 그럼 농담이 농담처럼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화살이 바깥으로 있습니다. 근심 많고 생각 많고 슬프고 공포, 그 공포 영화를 보면 어디가 망가져요?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엄하게 키우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이들 되게 똑바로 키운다고 막 2년 전년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 콩팥이 다 망가집니다. 놀랄 경자, 놀라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가 이제 빵 그러면 아이 깜짝이야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주저앉아요. 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콩팥이 안 좋습니다. 슬픈 것도 마찬가지. 그 슬픈 거 생각 많고 이런 것들은 막 생각 많은 거는 이제 그 위장 쪽이 그런 거고, 슬픔 많고 폐대장 쪽이 약한 사람들이 또 그래요. 뭐 낙엽 하나 떨어지고 막 울고 그러면 물어보셔. 너 변비 있냐? 아유 막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맨날 뭐 건강하게 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야. 제발 좀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려놔라. 제가 정말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공부를 안 했으면 아마 전 벌써 병원에 있었을 거야. 막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거 막 되게 뭐 이런 것들이 막 예민하거든요. 완벽주의, 뭐가 안 되면은 막 자기 탓하고 막 이랬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영업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화 쪽에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들어가서 특판 사업부에 들어갔었어요. 거래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월 마감이 지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전표 같은 거를 처리할 때 한 장이라도 빠지면 이게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손해가 나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전산이 닫히기 전에 막 그걸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니까 내가 막 놀래가지고 아둥바둥하고 막 밤을 막 3일 밤을 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에 대리님 한 분이 조금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좀 깡패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전산이 뭐 1시간이면 닫히니 많이 막 이러니까 그분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뭐 아둥바둥하고 있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다 잘 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이게 막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시간이 딱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다 잘 됐어. 그런 거구나. 그때 한 방 빡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다 잘 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아, 세상은 다 잘 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미팅을 안 나가고 이러면서도 다 잘 되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목표는 똑같이 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 감정에 당연히 휘둘리죠. 제가 아직도 옛날 버릇 못 버리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이제 운전할 때 저 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어우 저 막 우리 애가 뒤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저런 쌍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 잘 되게 돼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되게 돼. 여러분 다 골드 가고요. 플래티넘 돼요. 근데 왜 지금 안 됐느냐? 아직 때가 아닌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요. 슬렁슬렁 해도 막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이잖아. 여러분 장사 3년 안에 평생 벌 거 3년 안에 다 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탄력 붙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그런 기회가 끊임없이 와도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코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주식과 코인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통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차트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일 아등바등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고 폴라이프도 그렇고 이 사업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금 못 간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진짜 리더 한 명만 와봐라. 내가 그 사람 내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사람만 나오면. 근데 진짜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러고 놓쳐버리고 그 뭐야 내 그릇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 기회를 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바다의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오는 수만큼 언제나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요. 다만 내가 그걸 못 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 기회는 계속 온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기회가 엄청나게 점점 더 자주 많이 올 거예요. 왜? 싸구려 3,000원 이내 8,000원 이내 가격 경쟁력으로 가는 시장과 뉴트라스티칼 정확하게 시장이 정해져 있는 가치로 판단되는 시장으로 나눠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가 이제는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때도 공부를 안 한다? 놀지 마시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몸을 읽을 때의 기본 사항이에요. 남자가 읽기가 가장 편해요. 왜냐면은 그 감정을 바로바로 드러내고 직선적이고, 여자는요 눈 크게 만들고 주름 없애고 안면 거상술 턱 깎고 뼈 깎고 막 그냥 이거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입술에다가도 막 이렇게 빨간색 문신 한다잖아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그 다음 이제 어린이들 못 읽어 잘.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 밑에가 까맣게 다크서클처럼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가 보라색으로 착색된 아이들이 있어요. 콩팥이 망가져.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그렇게 돼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조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손잡고 갔는데
그 조카랑 같이 줄을 서서 손잡고 있는 애가 여기가 보라색으로 쫙 착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지. 아니 아빠가 애를 얼마나 잡길래 저기 애를 저렇게. 나중에 이제 저희 형수가 아니 도련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쟤네 아버지가 경찰관이래요.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올바르게 키운다고 엄청 잡아 돌려가지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근데 그게 원인이 아빠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았냐? 아빠밖에 더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쥐어박아 보세요. 놈 자식, 여놈 자식. 아이는 처음에 그 영문도 모르게 한 대 쥐어 맞았잖아요. 계속 쥐어 맞아.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때렸는데.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눈 밑에가 갑자기 보라색으로 확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전 해봤어요. 우리 조카 상대로 한번 해봐. 확 바뀌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확 끌어안아도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사과할게. 싹 없어져요. 그날 바로 없어져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그렇게 휙휙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보고 읽는다?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봉이죠. 남자는 이제 봉인데 문제는 남자는 여자의 결제가 나야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봐줘야 네가 그랬잖아 전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의 폭이 넓어서 부부를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굳이 정하자면 뭐 아니면 도로 정하자면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보다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덩치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체구들이 다 작아요. 그리고 살찐 사람보다 마른 사람들이 건강해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자면 말입니다. 그래서 살찌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색깔도 저는 피부가 하얘요. 백옥 같은 피부입니다. 벗겨보면 하얗습니다. 흰 것보다는 검은색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자들이 태우는 거예요. 검은색은 성적인 색깔이에요. 성적인 콩팥에 관련된 나중에 이제 모카토 금수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건강도 건강하지만 섹시한 여자를 표현을 할 때 검은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건강하다. 그리고 살이 찌면 습이 많다.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게 많죠. 마르면 그러면 화가 많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건강 쪽 하시는 분이니까 긴 것보단 짧은 거죠. 이걸 글자로 규정할 때 하기 전부터 여러분들 느낌으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살이 쪘으면 저분은 관절염이 좀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살 빼면 관절염은 없어지죠.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해독해서 살 빼면 거의 대부분 다 잡힙니다. 오늘은 이렇게 몸을 읽을 때의 기본 사항까지, 허리를 딱 봤을 때 허리가 좀 긴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가 긴 사람들을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 차원에서. 혹시 허리 안 아프세요? 그러면 너무 아파요. 저 좀 많이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